한일어업협정이 결렬되면서 갈치잡이 연승어선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민간담회를 열어 협상이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민이 예외 규정 때문에 태풍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정부 지원도 막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엽사가 쏜 총알 파편에 주민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렵 지역에 비해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가에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리는가 하면 촛불 집회 참가 인증샷 이벤트도 열리고 있습니다. 일상 속으로 파고든 촛불 민심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한일어업협정이 결렬되면서 갈치를 담는 제주 선적 연승어선들이 6개월째 일본 측 수역에서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협상은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김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연승어선들이 올 들어 잡은 갈치는 12,000여 톤. 태풍으로 한 달 가까이 조업을 못했던 지난해보다도 400톤 가까이 줄었습니다. 한일어업협정이 결렬되면서 지난 7월부터 일본 측 수역에서 조업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는 일본 대신 동중국해까지 조업에 나섰던 제주어선이 전복돼 선원 4명이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일본 바다에 들어갈 시기에 지금 황금 시기예요. 그런데 거기는 못 들어가면서 우리가 저 멀리 지금 동중국 해상까지 가서 조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직접 제주 어민들을 찾았습니다. 일본 해역에서 조업하는 연승어선의 70%를 차지하는 제주 어민들에게 최근 열린 국장급 협상 내용을 알리고 어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간담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어민들이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하겠다라는 겁니까? 안 하겠다라는 겁니까? 하겠다, 하겠다는 아니고. 결국 간담회는 2시간 가까이 이루어졌는데 어민들에게 협상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는 기간이 올해는 안 될 것 같다고 내년으로 해야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예. 올해는 다시 협상 날 기회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수부와 제주도 모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한일어업협정이 해를 넘기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어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제주 지역의 촛불 집회가 이번 주에도 열리는데요. 지금까지 9번의 집회에 연인원 4만 명이 넘게 모였고 광장과 거리의 촛불 민심은 이제 시민들의 일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안도로변에 자리 잡은 작은 음식점. 입구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촛불 집회에 참가 사진을 인증하면 무료로 빵을 나눠주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좀 더 힘을 내서 자기 목소리를 다양하게 내서 그 의견이 높은 곳까지 가서 그 의견 자체가 민주주의를 형성하는 그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안에 자리 잡은 작은 국수집엔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자신의 견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제가 봐왔던 87년도 6월 항쟁에 내렸던 그런 것들이 다시 연장이 되는 다시 어떤 민심들이 되돌아오고 살아오는 것 같은 느낌들이 들어가지고 그거에다가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걸어갔습니다. 바닷가 카페와 한적한 마을주택 그리고 도심지 아파트까지 확산되고 있는 현수막 운동. 광장과 거리에 모였던 민심이 이제는 시민들의 일상으로 파고들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당초 예정보다 3년 6개월 앞당겨진 2018년 7월부터 도내 전 지역에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주소지에서 반경 500m 이내인 차고지 확보 거리 제한을 중형차로 확대되는 내년부터 750m 이내로 완화하고 2018년에는 전면 시행과 함께 1km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한편 논란이 됐던 공동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은 총 주차면수 범위에서만 차고지를 인정하고 6개월 이상 장기 렌트하는 경우 차고지 증명을 확인한 후 대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해마다 겨울철에는 제주 지역 중산간에서 수렵이 허용되는데요. 수렵 허용 지역은 제주도 전체 면적의 30%나 되지만 단속 인력은 부족하다 보니 수렵장 인근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집 앞에서 총알 파편에 이마를 다친 김하나 씨. 엽사가 꿩을 잡으려고 쏜 총알이 돌에 맞으면서 파편이 김 씨 이마 쪽으로 튄 겁니다. 다행히 살짝 스치는 정도로 그쳤지만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총성이 한 번 울리고 112 신고를 하는 도중에 두 번째 총성이 울리면서 제가 그 날라온 탄환에 맞은 거잖아요. 그 순간 그 찰나에 저는 나 이렇게 죽는 거구나. 딱 그 느낌밖에 없었어요. 제주도는 지난달 20일부터 내년 2월까지 국립공원과 관광지, 도시지역 등을 제외한 제주도 전체 면적의 30%에서 수렵을 허용했습니다. 민가 주변에서까지 수렵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수렵 금지 구역에서 이제 수렵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지금 수사 중입니다. 과실이 인정되면은 처벌이 가능하죠. 가축이나 인명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곳에는 수렵 행위가 금지되고는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은 형편. 실제 도내에서 수렵에 나서는 엽사는 연평균 500명에 이르지만 단속 인력은 20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수렵 기간철에 그냥 4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밀렵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현장 위주의 적발이다 보니까 적발 단속이 좀 어렵습니다. 올 들어 단속에 적발된 불법 수렵 행위는 벌써 4건.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는 27건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제주에서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가 모두 27건으로 이 가운데 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알리고 피해자 확인에 적극 나서줄 것을 제주도에 촉구했습니다. 도내 양식장들은 대부분 태풍에 대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데요. 하지만 태풍으로 인한 정전 때문에 넙치가 폐사했는데도 보험사나 정부 어디에서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넙치를 키우는 제주도 내 한 육상 양식장. 자연재해나 기계고장으로 넙치가 폐사하면 보상을 해준다는 수협 직원의 말에 한 해 300만 원이 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가입 6개월 만인 지난 10월, 태풍 차바로 인한 정전으로 비상발전기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전기 과부하로 넙치 2톤이 폐사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약속과는 달리 보상이 안 된다는 수협 측의 설명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전봇대가 쓰러지든지 기계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든지 이럴 경우에만 되지 소소하게 기계 고장 난 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난 재해보험을 안 들었어. 수협 보험 약관에 따르면 자연재해와 낙뢰로 인해 전기장치가 파괴되거나 변조돼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기 과부하로 인한 피해는 양식장의 책임이라는 게 수협의 주장입니다. 설비가 좀 미비한 데는 그 정전에 좀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제 비상발전기나 이걸 갖고 계시긴 하는데 그걸 빨리 가동을 못하면 이제 넙치 폐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해보험 가입자는 이중지원을 막는다는 이유로 정부의 피해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태풍에 대비한다며 재해보험에 들었지만 태풍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험사와 정부 모두 외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손유원 의원, 부위원장에 김명만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2명씩 모두 13명으로 구성된 4.3특위는 앞으로 1년 동안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건의와 4.3 희생자 추념일 지정에 따른 대응책 마련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오늘 오후 제347회 정례회를 열어 제3차 추경예산안과 도시계획 정비안 등을 처리하고 폐회했습니다. 제28회 사랑의 사도상 시상식이 오늘 제주도 교육청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시상식에서는 중등교육부문의 학생들의 국가기술 자격 취득과 진로교육에 힘쓴 서귀포 산과고 양상기 교사를 비롯해 초등교육 부문의 고명숙 삼성초 교사,
유아특수교육부문의 이혜경 대정초 병설유치원 교사가 수상했습니다. 사랑의 사도상은 지난 1989년부터 관련 조례에 따라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주의료원 부속 요양병원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의료원 요양병원은 3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신축돼 100병상이 추가로 마련됐습니다. 요양병원은 기존 제주의료원 병실에 있는 노인 환자 등에 대해 전문 치료가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화물차가 체험학습에 나선 중학생을 태운 학교 버스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중학생 9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경찰은 운전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제주시 용담동의 한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 내부를 태운 뒤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다행히 창고 안에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해경은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선적 180톤급 쌍타만 어선 2척을 납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 3시쯤 마라도 남서쪽 56km 해상에서 잡어 23톤을 잡고도 어업일지의 어획량을 축소해 기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하수 자원 보전을 위해 건축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변민선 부장판사는 지하수 관정과 건축물과의 거리, 사용량 등으로 건축 행위를 규제한 제주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건축회사 대표 조모 씨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령 위임에 따른 지하수 관리 조례는 합리적인 규정이고 제주의 경우 지하수 자원 보전의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